65페이지요. 적어드릴게요. 자,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공급.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뜨는데 어디서 나온지 말씀을 드리는데 수요 공급이라는 게 밑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자꾸 이제 그 실무랑 좀 연결을 시켜봐요. 우리가 서울에 이렇게 막 집값이 올라간 게 그러니까 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부족해서 그래요. 대화를 합시다. 왜 그래요? 공급이 많아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발표한 게 그냥입니까? 3기 신도시입니까? 신도시를 발표한 건 뭐예요?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먼저 먹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수요 공급이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건데, 이 경제학에서 따오다 보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이제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수요에 대한 개념이 부동산 수요라는 게 있죠? 그 수요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나하나 갈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 부동산은 단순수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배웠던 거를 부동산에서 접목시키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수요라는 개념이 있어요. 편안하게 수요는 사는 쪽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왜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 한 3년에 먹는데? 3년 동안 먹는데? 모르지? 한 달 먹으면 좀 많이 먹고 하루에 100개 먹으면 사람이야? 사과 먹고 미쳐갖고 삐 꽂고 다녀서 그러면 그냥 있어야 돼요?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기간 동안에 수요가 했느냐라는 걸 파악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량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유량. 근데 우리가 저량이라는 자체도 또 우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데 보통 이제 유량, 저량보다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유량 개념을 명시하라 그래요.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제 사전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자 가볼게요. 만약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지금 24평 아파트를 지금 이 함양에다가 이 지역에다가 이제 지려고 그래요. 그럼 그냥 돼요? 수요 분석을 해야 돼요. 정말이죠? 분석을 해야겠죠, 그죠?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아파트 갑이라는 해서 건설회사가 여기다 24평 아파트를 이제 한 2,000세대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뭐냐면 어저께 샀는데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산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산 거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샀어? 아직 안 샀어? 안 사야 되는 거죠. 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냐면 구매하고자라는 걸 써요. 구매하고자 하는. 그럼 아직 구매했다는 얘기야? 구매를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셨어? 근데 이제 살 의사만 있어야 되지만 능력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것은 아직 구매했다, 구매하기 전이다. 그래서 이 사전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게 일사자를 써요.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지기 전이에요. 전. 살 의사를 파악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을까?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죠. 사전적인 수요를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아시겠어요? 근데 의사 능력만 있어야,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이거 분양가를 우리가 한 3억으로 하시는데 사시겠어요? 뭐 저 돈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보내야 돼. 보내야죠. 이렇게. 그러면 살 의사만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이거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그래요. 욕구를 구매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살 의사만 있어야 된다? 살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거 써야 되죠. 그걸 따라해봐요. 유효, 수효.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이유수요라는 자체는 뭐가 포함되냐면 차입 능력도 포함이 돼요. 그죠? 차입 능력이 포함되는 게,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건 뭐입니까? 담보대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지금 완화시켜요? 부동산 정책을 규제해요. 못 사게 만들잖아. 그렇지? 그럼 많이 빌려줘야 돼? 좀 적게 빌려줘야 돼? 대부비를 적게 하고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가셨어?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잠재 수요라는 건 뭐냐면, 잠재 수요는 이 자체가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얘는 살 의사만 있고 능력만 없지만 나중에 살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무주택 서민들은 유효수로 봐야 돼요? 잠재수요로 봐야 돼요? 누가 개입해야 되죠?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차입 능력도 여기 들어가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입니까? 돈 빌리기 쉽게 해줘야 됩니까? 이자를 높게 한다, 낮게 한다? 낮게 하거나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단기로 빌려줘? 좀 장기로 빌려줘. 장기. 고리처리. 저리를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유효수화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가 아까 사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모르지? 그럼 그냥이야 기간을 정해줘야 돼. 절량이 아니라 유량 개념을 가야 되고 어저께 산 게 중에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이라는 게 중요하고 살 의사만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그 능력 가치는 유효수요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5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수요량 소비자가 일정 기간이죠. 가만히 있으면 똥을 쳐봐요. 일정 기간 유량이고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이고 그 욕구가 있어야 되는 게 그 밑에 보시면 유효수요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유효수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다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6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그럼 실제로 구매한 것이에요?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수요라는 얘기죠. 수요는 구매한 건 수요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수요야, 유효 수요야. 살 의사만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있어야 되죠. 반드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여기를 읽어보시면은 그냥입니까? 차입 능력도 들어갑니까? 차입 들어가서 정부가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이자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돈 빌릴 수 있는 비율을 높여주게 되면 유효수가 또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용어 정리가 어디에 있냐면 일단은 넘겨보시면은 나중에 또 하게 되면 다 까먹으니까 뒤쪽으로 가시면은 페이지에 75페이지 이게 나와 있어요. 가셨어요? 가시게 되면 중간에 보시면 유효수요와 잠재수요가 있어요. 어머나! 여기 있네. 무슨 수요, 무슨 수요? 잠재수요. 그럼 잠재수요는 살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잠재수요예요. 그런가요? 근데 유효수요는 그냥입니까? 구매력이 있습니까? 수반되는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하죠? 그래서 유효수요와 잠재수요를 거기에서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아까 페이지 다시 오셔서, 그렇다면 이제 거의 지금 67페이지로 다시 오시게 되면은, 67페이지에 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유효수요까지 배우셨죠? 근데 좌측에 보시면 66페이지로 가시면은 유량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유량. 66페이지 적어드릴게요. 자, 66페이지. 유량 있어요? 네. 들어갈게요. 유량. 아까 유량이 있는데 아직은 안 배웠지만 저량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비교해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을 잡는데 유량이라는 단어는요. 자, 요거는 일정 기간을 얘기를 해요. 시점입니까? 기간입니까? 기간.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나와요. 학개론에. 플로우라고 그래요. 플로우, 흐름. 강물이 흐르죠, 그죠? 그 다음에 절량이라는 것은 저수지 들어보셨죠? 고여있는 양이에요. 절량은 고여있는 양. 일정 기간이다, 시점이다. 시점. 그래서 스톡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스톡. 그럼 이제 유량과 절량을 비교해서 나오는데, 자, 보통 아까 제가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게 보통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절량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가져가셔야 될 게 일단 소득이라는 게 잘 나옵니다. 소득. 자, 만약에 갑돌이가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면 만약에 갑돌이 와이프가 연봉이 1,000만 원이야.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연 1,000만 원 좀. 그래?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난리 나지.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쓰러져, 그죠? 돈은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건 그냥이 돼요.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유량이란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시점에 따라 틀립니까? 시점에 따라 틀려서 절량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해 가셔야 되는데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대료라는 자체도 임대료도 이제 소득과도 관련되니까 건물주가 임대료를 1,000만 원 받아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모르죠. 그냥입니까? 기간에 따라 틀리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 가격이라는 자체는 자, 이 건물의 가격이 지금 가격과 한 달 전과 1년 있다 가격이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러니까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주택 거래량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주택 거래량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주택이 거래됐던 양을 본다는 것은 이 지역에 100채가 거래됐대요. 많이 거래됐어요? 적게 거래됐어요? 안 속네. 기간을 알아야 되죠. 그죠? 이게 한 달인지 아니면 1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재고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재고주택하고 신규주택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일단 이건 됐다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집을 저랑 포함해서 지금 계신 집이 그냥입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입니까? 새 주택이 분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만약에 A 지역에 100세대가 있다, 100채가. 그럼 우리가 2018년 1월 1일, 자, 이건 그냥입니까? 그 시점입니까? 시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양이죠. 현재 존재하는 양. 그게 이제 일정 기간이다, 일정 시점이다. 시점. 시점은 유량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량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신규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주택이에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건 그냥요 재고예요. 재고 주택이며 기존 주택을 얘기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지금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저량 공급량이 100채가 되죠. 그냥 여기 근데 그냥입니까? 공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10채가 공가면 90채만 사람이 살고 있죠. 그게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지역이 만약에 2018년 12월 30일 날은 그냥입니까? 더 지어줄 수 있습니까? 신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50채가 됐으면 그냥입니까? 50채를 새로 지었습니까? 그럼 재고예요? 신규예요? 신규 주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1년 동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1년 동안은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기간 얘기예요. 이건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주택 유량을 얘기하죠. 주택 유량에 대한 공급량이 신규 주택이 어떻습니까? 50채가 지어질 수 있죠? 그럼 이건 신규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보세요. 그러면 신규는 자, 재고는 그냥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저량, 시점. 기간은 시점이 안 들어갔죠? 야매해요. 별로 안 좋아해. 진짜야? 본인만 좋아하네? 따라봐. 저량, 시점, 기간만 찍어봐 그냥 아주. 그러면 요거 저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죠, 플로우. 유량이 그냥이에요? 플로우야. 따라서 UFO. 야, 나도 초라하다, 야. 그죠? 유량은 무슨 양 못 찍어줘야 돼? 플로우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입니까? 재고주택도 있습니까? 그럼 이건 그냥이에요. 시점이에요. 시점에 현재 존재하는 양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신규주택은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입니까? 유량을 나타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유량과 저량이 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천기누설을 하는데 이게 출제원들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저도 술 마시거든요. 맞아요. 선배들이니까. 남한테 가르쳐 주지 마. 그래서 유량, 저량을 잘못 내면 이의시청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출제원 선배들한테 얘기하면은 형 이거 이의시청 들어갈 텐데 낼 거야 했더니 아유 다 기출해서 내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거의 기출에서 나옵니까? 기출에서 나오고 새로 출제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만 떠요. 우리가 봐봐. 따라서 재고, 자산, 인구.
인구라는 것도 뭐죠? 현재 인구가 존재할 수도 있죠. 이 세 가지만 저량 떴고 저량은 한 번도 다른 게 안 떴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량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 펜 들어보세요. 펜 드시면은 거기 보시면 66페이지 박스 있어요? 유량이라는 거는 제가 하라는 것만 동안 쳐보세요. 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어? 소득. 순용업 소득 있잖아요. 소득. 쓰셨죠? 그죠? 여쭤볼게. 소득이 1,000만 원 벌어. 많이 벌어? 적게 벌어? 안 속네. 유량이라는 얘기예요. 소득.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연간이라는 게 나옵니까? 연간이 기간이거든요. 맞죠? 그죠? 유량이고. 주택거래량 있었죠? 주택거래량은 그냥입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그에 따르고. 아파트 생산량도 어떻게 생산량이 어떻습니까? 100채를 생산했다, 많이 생산했어요. 우리가 기간에 따라 틀려요. 요게 나왔었거든요. 찾았죠? 지대라는 게 지대 수입이 토지의 임대료예요. 거기다 적어. 토지의 임대료. 뭐의 임대료? 지대는 따라봐. 토지의 대가. 임대료거든요. 그러면 지대의 임대료를 100만 원 벌었어. 많이 벌어, 적게 벌어? 모르죠. 맞습니까? 거기 임대료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의 신규 있죠? 신규. 가계소득의 소득, 임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나오면 그냥이다. 이건 유량이다. 그 다음에 제가 저량은 딱 세 가지 나왔죠? 칠판 봐. 뭐 있어? 얘기해봐. 재고, 자산, 인구. 이 세 가지만 떴어요.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저량에 재고 있어요? 자산이 있어요? 인구 있죠? 재고 주택이 있어요? 요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거의 기출문제는 다 맞춰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야매를 또 가르쳐 드리는데, 야매도 이제 기초야매와 심화야매가 있어요. 그죠? 심야가 아니라 심화. 그죠? 그러니까 기초야매는, 따라봐. 저량, 시점. 잘해. 저자 들어간 기간 찍으면 안 돼. 하늘에 뭐가 떴어? 그럼 유량은 뭐다? 플로그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저량은 세 가지가 뭐 있다? 재고, 자산, 인구.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건 그냥입니까? 시점입니까? 현재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주택 유량과 저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천천히 가볼게요. 주택 저량이라는 게 있죠. 저량은 향이요 일정 시점이에요. 그러면 자, 칠판을 보면서 보세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백채가 여기서 존재하고 있죠. 그냥입니까? 시점입니까? 그럼 그냥이요 존재라는 게 나와요. 존재. 그래서 공급량 보고 있어요? 시작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유량이야, 저량이야? 저량이야. 백채가 존재한다는 거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안에 그냥입니까? 공가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 만약에 100채에서 10채가 공가가 됐어요. 몇 채만 살고 있어요. 야, 100에서 10채를 빼. 90채죠? 미치겠네. 그것도 안 되네. 계산도. 한장하네. 몇 채 있어요? 이게 몇 채 있으니까? 몇 채 공가야? 그럼 몇 채만 있어요? 90채만 사람이 살고 있죠? 그게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아까 신규로 들어간 이 50채는 그냥입니까? 이건 1년 동안입니까? 그러면 그냥인데요. 유량은 기간이에요. 기간. 주택 유량의 공급량 보고 계셔요? 그럼 50채라는 건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공급되는 겁니까? 공급되는, 분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다 분양될까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을까? 그러면 분양된 양만 우리가 수요량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유하는 양은 공급량이다, 수요량이다. 수요량. 다시 갑니다. 자, 저량은 그냥입니까? 시점입니까? 유량은요? 기간이죠. 이건 먹고 들어가야 돼. 그럼 아까 2018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양은 그냥이에요? 저량이에요. 그럼 저량의 공급량은 존재라는 말을 써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그 안이 다 그냥 있어요? 공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100채에서 10채가 공가면 몇 채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수요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량은 그냥이다, 기간이다. 그럼 아까 50채로 지워졌다는 건 신규죠. 그럼 신규라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공급되는 거예요. 공급되는 게 50채라는 거죠. 맞아? 다 공급될까? 미분양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50채에서 10채가 미분양이면 몇 채 남아? 4채 남죠. 그게 수요량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럼 주택이라는 자체는 무슨 양과 무슨 양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유량과 저량이 다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됐어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수요함수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이따가 해드리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수요법칙과 수요곡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전 페이지 가시면 수요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수요함수 찾으셨죠? 그죠? 자, 이걸 본다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좀 어려워요. 경제학에서 이제 함수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냥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뭐하고 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하고 공급이죠? 뭐 하는지는 알아야 돼, 지금. 뭐하고 뭘 배우는 거야, 지금? 아직 공급했어? 아직 안 들어갔어. 수요죠, 수요. 수요, 공급. 그렇죠? 그럼 공급자가 이 분양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래요? 그 마음에서 결정 요인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꼬시는 요인, 원인. 그러면 그 원인을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죠. 그죠? 뭔가 얘네들한테 그 원인이. 그래서 함수 관계가 수요함수라는 자체가 이 펑션이라고 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있어요. 영향을 주는 변수를 따라서 독립변수라고 해요. 독립변수라고 하고 영향을 받는 걸 따라봐요. 종속변수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종속변수는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을 보는 거죠. 그럼 공급자는 그냥입니까? 이 수요를 늘려야 됩니까? 늘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제일 민감한 게 가격입니까?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이외에 있죠. 다른 요인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보세요. 마음 편안하게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는데 자, 만약에 봐봐요.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그냥입니까? 결정 요인이 있습니까? 요인이 있죠. 맞습니까? 돈 싫어하시는 분 계셔요? 안 써요. 카드가 좋아요? 현찰이 좋아요? 어저께는 둘 다 좋다는데 그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최고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수요 법칙. 그래서 그 가격으로 법칙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가격만 중요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이외에도 있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돈만 중요합니까? 외모도 봐야 됩니까? 외모도 봐야 되죠. 제 외모 괜찮아요? 가로 갈수록 이렇게 막 떨어져, 내 외모가. 괜찮아요? 머리도 깎고 자. 그럼 외모만 봅니까? 마음도 봅니까? 마음도 보고 유머 넉시장도 보죠. 맞죠? 여성분들 얘기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살드니까 뭐든가요? 살드니까. 어머, 착하시네. 살아보시면 뭐가 제일 돈이죠, 돈. 그래서 그걸 법칙으로 만들어서 따라서 수요 법칙 봐요. 그럼 가장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요 법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무슨 법칙이 만들어진다? 수요 법칙. 그럼 수요 법칙은 그냥입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가격 갖고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해야지만 수요자들이 많이 살까요? 싸야 되죠. 그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긴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싸게 팔아야 좀 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되죠. 그렇죠? 초긴장이 한지. 아까까지 괜찮지? 그지? 가격을 어떻게 해야지만 애들이 많이 사? 낮춰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가격을 낮춰야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해요. 법칙이에요. 법칙을 만든 거죠. 맞습니까? 근데 공급자들은 어떻게 될까? 공급자들은 많이 팔려면 공급 법칙은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 올려야 돼요? 올릴수록 많이 공급을 하겠죠. 맞나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 관계가 어떻죠? 얘는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얘는요. 같이 움직인 걸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이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그래서 마이너스 역의 관계다. 라고 하고 얘는 비례죠. 비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정의 관계라는 거죠. 자, 이제 따라보세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로치기 있고 가로치기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이 책에 이걸 P라고 해서 따라서 플라이스,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죠, 가격. 그죠? 영어 써서 미안해. 프라이스. 그럼 이건 뭐다? 가격이고 이 Q가 중요한 게 퀀티티와 퀄리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이건 양적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그냥이다, 양이다. 양, 수요량을 얘기하고요. 그럼 요게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이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원래 직선을 그리는 건 남들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건데, 자, 만약에 이 분필이요, 만약에 200원이다. 그러면 두 개를 사겠다. 그럼 가격이 오르면 살까요? 양을 줄일까요? 줄여버려요.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 버리고, 싸게 팔면 더 늘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점들이 딱 세 점만 있을까요? 무수한 점이 있을까요? 그 연결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럼 요 생긴 모양을 얘기해봐. 우측으로 올라갔어? 우측으로 내려갔어? 그렇지? 그럼 우상향, 하향. 하향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근데 우리가 공급은 다르겠지?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과 양이 있으면 공급은 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공급자는 그냥 합니까? 가격 올려야 됩니까? 올려야지 많이 만들죠. 그래서 200원일 때는 만약에 난 두 개만 공급하겠다. 300원일 때는 그냥이야 더 늘리고 100원일 때는 더 줄이죠. 이렇게. 그럼 무수한 점을 연결한 곡선은 요게 수요 곡선이라면 요건 수요 곡선이 돼요. 공급 곡선이 돼요. 공급 곡선이죠. 그럼 얘는 위축으로 그냥이야 올라갔어. 그 우하향,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과 저는 다 공급자예요, 주택 수요자예요. 수요 쪽이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네 문제라면 얘가 한 세 문제에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수요 쪽에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공급자예요, 다 주택 수요자예요. 수요자죠. 그래서 걸을 때 수요 법칙 하면서 다녀요. 그죠? 잘 보세요. 만약에 오른쪽이 가격이고 양이에요. 그럼 걸으실 때 이렇게 걸으시죠. 이렇게 걷지 않죠, 그죠? 그럼 오늘 가면서 수요 법칙 하면서 걸으세요. 무슨 법칙 하면서 걸어라? 수요 법칙. 가격이 오르면 양이 어떻게 돼?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저기서 잠복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는 사람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가라? 수요 법칙으로.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페이지 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68페이지에 무슨 법칙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수요 법칙. 두 번째 밑줄 쳐봐요. 얘는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이 역의 관계라고 돼 있죠? 그럼 역은 그냥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5번에 수요 곡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요거는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은 요 곡선이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그 맨 밑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 반비례. 반비례라는 뜻이 있죠? 지금 68페이지 수요 법칙 박스하고 있어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수요 곡선이라는 5번이 있어요. 그럼 수요 곡선은,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특징으로 가볼게요. 특징으로 가시면은 1번에, 자,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라는 게 있죠. 오른쪽 69페이지 양가로 2번 특징에 1번에 두 번째 우하향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뭐 가격이 감소함수라고 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양을 줄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감소함수인데 그냥 참고적으로 해놓으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7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6페이지로 가시면 76페이지 가셨나? 그러면 거기 보시면 맨 밑에 공급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급법칙은 어디가 돼요? 두 번째 밑줄 쳐봐요. 부동산 가격과 공급량의 정의관계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거는 공급곡선은 오른쪽 77페이지로 가시면 메뉴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동그라미 1번. 얘는 그러면 가격과 양이 반비례, 비례. 우하향, 우상향.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맨 끝에 가격의 증가함수라고 돼 있죠? 박스만 쳐놓으세요. 가격 오르면 양을 늘리는 게 증가함수거든요. 박스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디를 유도하냐면 이제 페이지 6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9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 6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지금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습니까? 수요 법칙 때문에 그래요. 무슨 법칙 때문에 그렇다? 수요 법칙.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69페이지 밑에 보시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보세요. 대체 효과.
대체제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대체제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제가 대체 효과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면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한번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무슨 효과가 돼 있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수요 법칙은 그냥입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따라서 가격 효과. 이거 가격 효과라 그래요. 그럼 가격 효과가 만들어진 거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합성한 건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양을 늘리는 것은 그다음입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까? 무슨 법칙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가지고 이제 봐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봐서 보는데, 시험 문제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바꿔서 한 번 냈었거든요. 그럼 대체라는 건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만약에 A 제화가 비싸지면 B를 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B 제화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만약에, 자, 아까 여러분들 유효수요라는 구매력이 있었죠? 그러면 내가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갑돌이가 지금 돈이 1,000원이 있어요. 1,000원. 얼마가 있다고요? 1,000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재화를 사려고 하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가격도 비슷해서 얘도 100원에서 10개를 사고요. 10개 사고, 얘도 100원에서 10개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가격이 바뀝니까? 바뀔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러면 자, 천천히, 만약에 가격이 200원으로 오르게 되면 그냥입니까? 양을 줄여야 됩니까? 줄이죠. 그런가요? 자, 그냥이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합쳐서 가격 효과가 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봐요. 그러면은 자, 소득 효과서부터 보는데, 자, 소득 효과라는 것은 자, 만약에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200원에 5개밖에 못 산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구매력이 낮아졌습니까? 낮아졌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 이 월급 때문에 그래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그럼 실제 소득이 높아졌을까요? 실제 소득이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든 거죠. 그럼 수요량을 늘리겠어요? 수요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자, 이건 따라서 소득 효과. 그러니까 소득 효과는 지금 B제화까지 넘어갔어요. 그냥 A제화 하나만 봤어요. 하나만 봤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A제화 하나만 봐서 나타나는 것은 그냥이다. 이 소득 때문에 그렇다. 소득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고 있죠? 그죠? 우리가 봐봐. 그럼 A제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수요량을 늘리겠어요? 수요량을 줄이겠어요? 줄여서 지금 10개 뜬 거를 5개를 줄여야 되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아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3개 줄일 수 있죠? 그러면 2개는 어디로 가느냐? 보세요. 그럼 얘는 지금 가격이 얼마로 상승했어요? 200원. 대답 좀 해주세요. 얼마? 얘는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이에요. 따라 다른 재화. 이렇게 등장해요. 그럼 다른 재화가 등장하면 따라서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 말했어요. 아까는 다른 재화가 안 등장했거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다른 재화입니까? 그럼 다른 재화의 가격이 얘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졌습니까? 상대적으로 싸졌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싸지는 효과.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시험 문제는 싸진다고 하지 않고 가격이 하락했다고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맞아요? 그러면 A를 사겠어요? B를 더 많이 사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쪽으로 더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2개를 더 늘리고 2개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이건 따라서 대체 효과. 대체 효과라고 해요. 맞아요?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다 가격이 어떻습니까? 상승해서 그렇습니까? 양을 줄였다는 게 다 무슨 효과죠? 가격 효과라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무슨 효과와 무슨 효과는 다르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달라요. 소득 효과는 2가지 재화가 등장합니까? 하나의 재화만 등장합니까? 그죠? 그래서 A 재화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어떻을까? 이게 올라갔으니까 그냥입니까? 실제 소득이 감소합니까? 그럼 양을 줄이는 것은 대체 효과다, 소득 효과다? 소득 효과죠.
그런가요? 근데 대체 효과는 그냥이야 다른 재화가 나와. 다른 재화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다른 재화가 등장한다는 것은 얘가 가격이 오르니까 얘는 그냥입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더 많이 사는 것은 소득 효과다, 대체 효과다? 대체 효과예요. 아시겠죠? 할게요. 지금 69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자, 갈게. 소득 효과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 하나의 재화만 등장해. 하나의 재화가 두 가지 재화가 등장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한다, 하나의 재화만 등장한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어떨까? 우리가 밑에 4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지금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얘는 그냥입니까? 소득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각 상품의 소비량이 변할 수 있죠? 그럼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를 줄어들어서 소득 효과라고 하잖아요. 체크하셨어요? 여기 나오면 대체 효과로 보셔야 돼요. 이건 소득 효과로 보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대체 효과는 하나의 재화가 나와야 돼요. 다른 재화가 나와야 돼요. 두 재화가 등장하죠. 그래서 밑에 1번에 가시면 대체 효과라는 게 있나? 그럼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소비가 감소하고 대체 관계가 있는 재화라고 돼 있죠? 자, 그럼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이게 등장해요. 그럼 요거는 소득 효과 찍으셔야 돼요? 대체 효과 찍으셔야 돼요? 대체 효과 찍으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바꿔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밑에 3번을 보시면 이 둘 다 그냥이에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합치면 이게 가격 효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물론 봐보세요. 일로 봐요. 수요 곡선이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하죠? 그럼 그건 그냥입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가격이 그냥입니까? 수요량과 반대입니까? 반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 효과는 두 가지 재화가 나온다, 하나의 재화만 나온다. 두 가지 재화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하나의 재화 가격이 올랐더니 그냥이야 실질 소득이 감소했어. 그럼 양이 감소하는 건 무슨 효과다? 소득 효과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대체 효과는 그냥입니까? 다른 재화가 나옵니까? 다른 재화가 등장해요.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그냥요 싸졌어요. 가격이 하락 같다고 했어요. 그죠? 가격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냥입니까? 그러면 비지어를 더 많이 사니까 많이 샀다는 거죠. 이건 소득 효과다, 대체 효과다? 대체 효과라는 거죠. 근데 둘 다 공통점은 그냥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하향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출제원이라면 무슨 효과와 무슨 효과를 바꿔내겠어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바꿔내겠죠. 그래서 하나의 재화가 등장하고 소득이라는 게 나오면 무슨 효과 찍고 소득과 찍고 두 가지 이상의 재화가 나오면 대체 효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71페이지로 가보세요. 71페이지로 가시면 자, 8번에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죠? 이거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분들은 아까 가격만 있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보시면 밑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가격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가격. 근데 수요의 변화는 그냥입니까? 양이 빠졌습니까? 빠진 것은 가격 이외라는 얘기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앞쪽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갈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페이지 가시면은 65페이지로 가셔서 네. 65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모르죠.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까? 유량이고요. 자, 산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이죠.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욕구도 있어야 돼요. 구매력이란 유효수요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유량과 저량이라는 자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유량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그럼 아까 갑돌이가 1000만 원 벌어요. 많이 벌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럼 소득은 유량에 대한 개념을 잘 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저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바꿔낸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죠? 그럼 기초야매. 아까 제가 그다음에 저량, 기간 나와야 돼요? 시점 나와야 돼요? 시점. 그 다음에 유량은 플로우라고 했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근데 주택은 유량만 있어요? 저량도 있어요? 저량도 있죠. 신규만 있나요? 재고주택도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이 저량은 그냥입니까? 딱 3가지만 떴습니까?
어떤 게 있죠? 재고, 인고, 자산이라는 걸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아까 수요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다, 반비례다. 우상향, 우하향. 와향한다는 거죠. 맞죠?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페이지 69페이지에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는 얘기가 있나요?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게 됩니까? 우하향하면서 가격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그냥입니까? 표현이 다릅니까? 달라다는 거예요. 소득효과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재화만 나옵니까? 나와서 그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양을 줍니까? 줄어서 그냥이요 실제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감소하게 되면 양을 줄이는 건 무슨 효과다? 소득효과요. 맞죠? 근데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하면 무슨 효과를 찍으셔야 돼요? 대체효과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서 어떻습니까? 다른 가격이 그냥입니까? 가격이 싸졌습니까? 하락했죠. 대답해봐요. 하락했죠. 그럼 얘를 그냥요 더 많이 사요. 소득효과입니까? 대체효과입니까? 대체효과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근데 이걸 합치니 다 뭐 때문에 얘기한 거죠? 가격이죠. 무슨 법칙? 곡선이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한 이유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그냥에다 바꿔낸다.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재화가 나오고 소득 나왔다 그러면 무슨 효과 찍고 소득효과 찍고 두 가지 재화가 이상이 등장하면 대체효과를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71페이지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중요해서 그런데 가격만 있다, 가격 이외도 있다. 이외에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민감한 게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이죠. 분양가가 중요해요. 무슨 가가 중요하다? 분양가. 얘기 좀 해봐.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가격이잖아, 가격. 가격이죠? 가격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규로 요새 제가 청약 자체를 보니까 분양가를 너무 올려놓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려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그러니까 실무도 좀 하자. 그러니까 실무를 얘기하는 거야, 실무 얘기하는 거야. 분양가가 높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분양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그냥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세권이 있고 굉장히 좋은데 이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이다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근데 가격만 중요합니까? 이 아까 차입 능력이 그냥이에요. 이자도 중요해요. 이자도 중요하죠. 금리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겠죠. 대답 좀 해주지? 요즘 완화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규제. LTV, DTI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다고 해요. LTV와 DTI는 돈을 빌려주는 그런 비율이거든요. 이 비율도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실에서 지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도 중요합니까? 세금도 중요하죠. 취세 등록세도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그렇죠.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이외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말이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럼 좀 쉬다가 갈까요? 좀 쉬세요. 편안하게 좀 푹 쉬세요.